네, 하미남 TV 운영자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오늘 하미남이 교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과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한 추미애 후보와의 주민 간담회 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고요. 여기는 저 고고천비 바로 앞이고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입니다. 시작하면 다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담갑 추미애 후보께서 도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옆에 인사를 나누시는 분은 장진영 원주민 재정착위원회 위원장. 뒤로 보이시는 모습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번 전략공천 전에 가장 강력한 강병덕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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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주민들이 오셔서 열심히 간담회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교산신도시 하남의 미래를 좌우할 정말 중요한 문제죠. 거기에 원주민들이 얼마나큼 잘 재정착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란 색깔 맞춤. 오늘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신도시가 조성되고 또 앞으로 부산 신도시가 앞으로 진행되는 많은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나 또 시나 다양한 반들이 협조도 필요하고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총선에 화성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번에 출마하신 전 법무장관 역임하시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역임하신 추미애 후보님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요.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입니다. 그때는 마이크 잡고 또 뭘 하겠다라는 공약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찍어달라 지지 호소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일이 풀립니다. 그 전에는 일이 제한받습니다. 지지 호소도 할 수 없고 또 약속을 대가로 뭔가 부탁한다 이렇게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또 이곳이 이미 이제 현수막 붙여서 여러분들이 오신다는 게 공개가 돼서 또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와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아래에서 우선 제가 인사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 추미애입니다. 제가 인사를 구석구석 다니는데요. 우리 지역에 많은 문제 현안들이 있더라고요. 그 현안을 일찍이 안내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비 후보로 열심히 뛰어오신 이곳의 주민이시기도 하고 이곳에서 키워주신 정치인이 있죠. 또 제가 잘 아는 정치 공지입니다. 20년치기 저의 정치적 아우 강병덕 후보가 또 이곳에 그러면
주민 간담회에 와서 사회까지 독차지하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리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저의 그 정치 경력을 소개해 주셨고요. 저는 서울 광진구 5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서울 광진구도 우리 하남처럼 뭐 강변 저지대여서 비만 오면 침수 피해가 심각했고 또 그 잠실보가 있어요. 또 거기도 역시 그런 수자원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동구에서 분구가 돼 나와서 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출발하게 됐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 김대중으로서 정계 은퇴를 하셨다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시고 많은 국민 비판을 직면할 때 우리나라를 진짜 민주주의로 첫걸음 떼게 할 진정한 기수는 김대중밖에 없다라는 저의 정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의 길을 접고 제가 먼저 달려가서 김대중 총재를 돕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역구를 제가 뛰어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은 전국구 해도 돼! 편안한 길을 안 가겠어? 그러길래 바람을 일으키려면 국민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여성이지만 지역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를 할래? 그래서 제가 알 수가 없죠. 마침 성동구에서 분구대 나온 신설구 광진구가 눈에 띄어서 저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싫어할 선배들이 없잖아요. 그때 제가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세운다 그 마음으로 불철주야 뛰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마음으로 저는 절실하게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생각하고 있고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뛰고 있고요. 제 그 마음을 저희 당이 전략공천으로 이 하남을 보냈는데 그걸 고스란히 저의 정치 동지인 강병덕 후보가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저와 같이 함께 동행을 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눈물겹고요. 저는 1분 1초가 소중하고 또 여러분이 주신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고요. 그게 저의 책무이고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런 책무를 떠안을 자세와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약속드리는 건 못하지만 많이 듣고 또 이후에라도 여러분의 그 현안을 풀기 위해서 TF도 구성을 해서 많은 경청의 자리를 갖고 싶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고 오늘은 많은 의견을 기탄 없이 주시면 좋겠고요. 사전에 강병덕 예비 후보자님이 본인이 많이 숙지하고 이해한 것을 저한테 다 적어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 번 읽어왔습니다. 밑줄도 쳐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지금 아이디어도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 법적 제약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많은 건의와 그런 기탄 없는 말씀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순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교산신도시의 현안 2가지 하고 나머지는 주민분들께서 또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후보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질문하시고 또 후보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병덕 후보님하고 사전에 이제 여러 차례 조율과 협의를 진행했던 사안인데요. 토지보선법상 이주 대책을 수립할 때 이주 정착금하고 주택특별 공급하고 이주자 택지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도시들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사실상 정부는 이제 법상 그걸 공급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목적은 주민들의 재정착에 포커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토지비나 건축비를 하면 25억이 넘어가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재정착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이루어지고 불법적으로 그게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정착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 대안으로서 원주민 공동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저의 그 광진구의 경험한 사정도 주민 재정착률이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합이 추진되다가도 무산이 되는 걸 반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개별 그 건물이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전체적으로 다 그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상호 간의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하남을 보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그 개별 부담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게 이제 분양권 전매로 넘어가 버려서 재정 착률이 훨씬 떨어진다는 걸 우리 막기 위해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공동 주거 단지를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은 그러한 의견을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잖아요. 또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개발 이익이 어떤 개발 회사나 관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의 재정 참여를 높이고 있는 방안으로 대안을 주신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재정착 방안으로서 공동주거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단순히 주민들만의 힘으로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LH나 관계기관들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서도 같이 공감하시고 힘을 보태 주셔야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들은 저희가 계속 지금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추미애 후보님께서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그 단계별로 진행하는 사항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모시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가로 논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안으로 2021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지금 대토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토보상은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나중에 사후에 조성된 토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려서 인근 지가가 상승되고 신도시 주변이 부동산 투기로 얼룩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도 있고 또 나중에 개발된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개발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산 신도시의 주상복합 용지 대토 용지로 공급 예정인 토지가 용적률이 현재 350%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주상복합 용지 350% 수준이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주민분들이 현금으로 다시 전환해서 현금 회수를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금 유출도 많아져서 또다시 투기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개발 이익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가 한 500%까지 용적률 상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 의견을 주시죠. 네. 우선 이 용적률 부분은 하남시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남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하나의 우리가 체크해야 될 밸런스라고 시장님이 이제 저와 소속감이 다르다면은 이 견제적인 역할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지 호소는 못하지만 작전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시가 하는데 압박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는 우리가 머리에 계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선거 때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연대해 나가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고 바람직하다 우리 주민들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주민들이 재정착하기 위한 주거단지도 조합이 결성되면은 그 조합에 이 공급자가 주게 돼 있더라고요. LH 지침상 찾아보니까. 그래서 원활히 조합 구성을 잘 하신다면은 그 앞에 얘기하신 공동 주거단지도 충분히 LH와 한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조합 결성을 위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연대, 또 정치적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거기에 저도 분위기 조성에 이제 정치인은 당연히 뭐 그런 여건 조성에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과 연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인 자세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주민분들 질문 사항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신도시들에서 문제되는 대중교통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으로 최초의 토지 이용 계획상 부산 신도시에 예정된 지하철역 3개
역사 설치 문제, 그리고 GTX D 노선과 연계된 만남의 광장이나 복합 환승센터 설치, 그리고 대부분의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겪고 있는 방역버스와 일반 버스 노선, 그리고 지하철, GTX가 연계되는 환승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는 이거는 아직 앞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간략한 말씀 듣고 그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 신도시가 완공되기 전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교통 환경은 다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GTX-D 노선은 2035년이라는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만 우선 그 전에 송하선이라고 송파 하남선이 그러니까 송파에서 우리 미래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안 해낼 경우에는 이 미래 신도시의 재탕골이 됩니다. 미래 신도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미 10년 전에 미래 신사선, 위신선을 약속을 하고 주민들한테 분담금까지 다 받았어요. LH가 그 분담금 수천억을 받아서 이자 수익만 해도 지금은 1,000억에 이르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부당이득, 이자 상당히 부당이득을 당국이 누리고 있으면서 주민들은 이 교통으로 인한 고통,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있는 일상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꼴을 보면서 그 신도시를 우리가 앞으로 조성하게 되면서 그런 건 여기서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송하선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역철도망은 2035년에 비로소 이제 이 1호선이 이제 된다고 하니 좀 미래이지만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환승센터나 이런 것들도 좀 갖춘 그런 것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교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사실은 이게 자족도시 기능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배드타운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뭔가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좋아야지만 물류가 원활해야지만 기업도 잘 유치가 되는 것이니만큼 그것이 이 하나의 자족도시, 명품도시로 될 수 있는 기초 여건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을 정치인이 또 안 하려고 정치인 되는 겁니다. 취미에 하나에 왜 왔냐?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일 하고 싶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후보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주부님 오늘 이 자리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천연동 통합대책위 위원장인데, 네. 그 제가 이제 만남의 광장에 이제 그 남측에 한 300~400m 뒤쪽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는데, 이제 주부님 이 지역 이제 많이 파악하고 계실 텐데 만남의 광장 북측에서 개천을 건너게 되면은 한솔 리치 아파트, 현대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고골, 이제 영말이라고 하는 곳과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지하철역을 좀 땡겨달라 만남의 광장 밑으로.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거기가 이제 천년도 바로 길 건너편, 강 건너편, 겨울 건너편인데. 그래서 지하철역을 저번에도 우리 고문 변호사님이 도청을 한번 갔었는데, 그 지하철 역사를 그렇게 한 몇백 미터 북측으로 땡기게 되면은 수천억이 더 추가 비용이 든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존의 역사를 북쪽으로 한 300~400m 만남의 광장 지하 쪽으로 앞뒤로 이렇게 형성을 하면은 그 주민들 구도심의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만남의 광장의 상업지구나 주택지구 분들은 약간 멀어지긴 하지만 그런 어떤 대타협이 있어야 될 거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남의 광장 지금처럼 남측에 한 400~500m 남쪽에 있으면 그 주민들이 너무 멀어요. 지하철 이용하기 아마 버스를 한두 정거장 타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걸 만남의 광장 어떻게 그 전후의 어떤 위치에 해서 그분들도 오랜 그 염원을 좀 해결해주고 여기
상업지구나 이제 여기 신도시 들어서는 만남 가면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큰 불만이 없는 위치가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서 예 그거를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역사 분야를 추가한다는 거는 그 해당 지자체가 뭐 다 부담한다든지 하지 않은 이상 되게 어려운 문제이고 예, 추가가 아니라 이제 위치 조정인 거죠. 네. 예, 근데 대안으로 이제 제가 예.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 주셨는데요. 위치 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주민관장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 하면 우리가 인천공항을 내리면 공항 청사가 엄청 크잖아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못 걸어 다니면 그냥 이렇게 트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 있으면 그냥 쓱 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 역사의 공사비를 좀 투입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게 하면은 길게 해서 입구를 여러 개 하죠. 예. 그렇게 하면은 골고루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그 아이디어가 너무 막연한지 아니면 전문가는 뭐라고 할지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문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고 계속 이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하철 입구 하나에 따라서 경제적인 혜택이 엄청 달라지잖아요. 예.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왕이 아직 들어서기 전이니까 주민분들은 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 갈등을 누구를 통해서 압박을 하나요? 정치인 불러내서 압박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권리이세요. 그럼 그걸 말씀처럼 잘 조정해내고 대안을 내고 어떤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도 저의 의무이니까 오늘 이 자리 아니더라도 그런 점을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덕풍역을 그 주민들의 네. 오랜 영혼을 해결하시면 네. 교회도 많이 도움이 되실 저 그 겁니다. 얘기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네. 질문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긴 한데요. 네. 오늘 이제 후보님 그 일정도 좀 있으시고 마지막으로 부산 신도시에 대한 네. 후보님의 네. 앞으로 이런 신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단한 말씀 듣고 네. 저희가 조금 순서를 진행 좀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먼저 개발한 신도시는 교산을 부러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빌딩이 많은데 지금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 아직 봄이 아직 본격적이지 않을 때인데 어제 오늘 기온이 굉장히 올랐는데 이번 여름이 저는 굉장히 찜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거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 유리 온실 빌딩에 사람이 적응해낼 수 있을까요? 기후 변화에는 두 가지입니다. 기후 변화의 속도를 억제를 하든지 아니면 인간이 거기에 적응을 하든지. 그러니까 한 사막 같은 데서도 우리가 느끈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이 기후를 낮추든지 두 가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런 신도시에 있는 에너지 많이 쓰는 또 단열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없잖아요. 콘크리트를 계속 짓고 부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산 신도시는 저는 이 에너지 기술이 첨단으로 들어가는 잘 단열이 되고 또 에너지 자립하는 그런 모범 도시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려면 주민들하고 많은 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린벨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5% 이상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인데 물론 쌍규제, 그러니까 수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도 당하고 있고 그린벨트로 많고 해서 쌍규제를 당하고 있어서 이걸 좀 완화해서 우리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수요도 요구 충족도 해야 되는 과제도 있는 거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좀 모범을 보이면 어떨까 그 미래 도시로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하와이 산불 뉴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미국은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을 이 산에다가 사람이 갈 수 없는 산에다가 많이 심어놓고 산불 감지를 하는 신호를 보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을 접목한 그러한 신도시가 어떨까? 그러니까 이 에너지
에너지를 작업하는 그런 도시이면서 가장 그 고효율의 그런 도시. 예.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또 첨단 기업들이 유치되는 그런 도시로 한번 변화를 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남에 제가 온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막 이 의욕이 막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을 좀 하면서 주민의 그런 추진 욕구와 또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주고 또 추진체인 정치인이 하나의 가버넌스를 구성해가지고 함께 모색해 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멋진 도시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또 아까 소망하신 뭐 주민 재정 창률도 사실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다 녹여내서 우리 이런 일을 해주면 이렇게 협조하겠다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LH한테 그런 비전을 여기에다가 투사를 해서 그림을 좀 그려다오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차후에 한번 TF나 뭐 이런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주민 여러분들 모시고 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네. 짧은 거. 건의사항. 그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한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기가 이제 고골이라는 곳인데요. 고골초등학교. 매우 역사와 백제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 남한산성 밑에서 내려오는 덕화골부터 시작을 해서 곧 길목으로 오른다는 항동, 삼사천동, 하산창동, 뭐 이 모든 충궁동 이런 것들이 역사의 도시인데 이런 역사도 같이 보존할 수 있는 신구가 조합된 명품 신도시로 가는데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산 신도시는 광주 향교가 있다 그래서 교자, 객산이 있다 그래서 산자, 그래서 교산동입니다. 그렇게 공부 좀 많이 하셔서 멋진 신구가 조합된 도시를 만드는 데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정치인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경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아이디어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 법률가이기도 하지만 법보다는 경제를 좀 알아야 뭔가 아이디어를 제가 스스로 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다 해서 경제대학원에서 꼬박꼬박 출석을 해서 이 국회의원이 보통 행사 핑계 대고 얼굴만 비치고 가는데 공부 안 하는데 기특하다. 꼬박꼬박 출석하고 노트 메모 다 하고 시험 잘 보고 그렇게 끝까지 과정을 잘 이수해줘서 너무 괜찮다 하는 그런 인상을 남겼거든요. 제가 뭘 공부했냐면 바로 그런 어메니티 해가지고 말씀하신 우리의 역사자원, 문화자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익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경제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자원이 무궁무진한 곳이 바로 이곳인 것이죠. 저는 그걸 꼭 살려내서 여기에 개발에 옷을 입히면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것, 부러운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쁘셔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실 말씀이 제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짧은 시간에 공부도 많이 하고 오셨고 하실 말씀 너무 많으신데 후보님 오늘 다른 입장도 있으시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후보님 이제 총선 이후에라도 기회가 되면 계속 이런 자리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계속 공유하는 시간을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한 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들 기회 오는데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수고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와 주셔서 그 뜨거운 마음 잘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또 항상 주민들이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저희들은 심부름꾼이고요. 잘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도 필요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